정순입니다. 함께해서 영광이고요. 저는 2020년도 3월에 이제 여러분처럼 애니어그램 강사 과정을 수료를 하고 현재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격 유형은 이제 지난주에 배웠죠. 이제 날개하고 서브 타입으로 배웠는데 저는 조력가, 사랑주의자, EW3, 서브 타입은 SE, 섹슈얼 타입에 이제 건강도 레벨을 항상 4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니어그램을 만난 지 4년 정도 됐는데 아마 4년 전에 애니어그램을 안 만났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면 가장 건강 레벨이 뚝 떨어져 있을 때 이제 가슴형으로서 살면서 가슴이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저희 이제 유지연 교수님을 만났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제 삶의 스승이자 은인이기도 하죠. 이제 다양한 어떤 목적으로 애니어그램을 만나러 오셨을 거예요. 그죠? 이제 애니어그램이 끝나고 나면 이제 조금씩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에 대한 것들이 이제 인사이트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력가 사랑주의자의 패턴을 이제 교수님이 저한테 특명을 내리셨어요. 아주 적나라하고 재밌게 얘기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르치려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적나라하고 재밌게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저의 유년 시절은 착한 아이, 속 깊은 아이, 그 다음에 얌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고모들한테 사랑받는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귀여운 짓을 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 키워보다 보면은 얘기해주지 않아도 귀여운 짓 하는 애들 있죠? 네,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이거는 애니어그램을 배우면서 제가 이번 조력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니어그램 배우기 전과 배우기 다음은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0대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남동생과 제가 둘이에요. 근데 이제 큰 동생하고 막내는 1살 차이고 이제 저하고는 3살 정도 차이가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추운 겨울이었는데 제가 지금 69년 닭띠거든요. 그때 한참 유행했던 옷이 삼선 슬리퍼처럼 생긴 트레이닝복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빨간 옷 아래 위로 보통 평범한 가정, 우리 대표님은 뭐 빨간 옷도 신고 다니셨겠지만 이제 저희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삼선 아래 위로 이렇게 트레이닝복, 빨간, 동생들은 파란 거. 근데 그 옷이 너무 입고 가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장에 가면 꼭 그 옷을 사갖고 동생들하고 똑같이 저를 입힌 거예요. 근데 아무튼 추운 겨울이었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큰 동생이 굉장히 개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분명히 털모자를 씌웠는데 학교를 중간 정도 가다 보니까 털모자를 벗어 던지고 없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인 제가 추운 겨울에 바람이 막 부니까 하천도 밑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학교를 가면서 동생들 가방을 제가 앞뒤로 메고 제 털모자를 벗어서 큰 동생을 씌워주면서 손을 잡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패턴을 보였을까? 그러니까 누나니까 동생들을 그렇게 보살펴야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의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방학 때 다른 친구들은 뭐 에버랜드를 갔다 왔니, 뭐 부산을 갔다 왔니, 해수욕장을 갔다 왔니 이런데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저는 항상 방학 때 주일학교 가서 캠핑 봉사활동, 그 다음에 고아원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복지관 같은 데에 가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봉사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성당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릴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저희 초등학교 때는
동양 얻으러 다니는 거지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제가 충청북도 음성군이라는 데 살거든요. 거기 여러분 혹시 꽃동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오웅진 신부님. 네, 그 오웅진 신부님한테 제가 영세를 받고 그 오웅진 신부님 꽃동네 지을 때 제가 벽돌을 날랐던 그 상징입니다. 네, 중고등학교 때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꽃동네 초창기 였죠. 그래서 항상 거기서 장애인들 중고등학교 때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수정 못 쓰는 것들을 이렇게 밤을 떠먹여주고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동네에 이제 거지들이 동양을 얻으러 오면은 아마 이거는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은 6번 충성과 굉장히 성실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2번 조력가. 근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맨날 화가 나 있을까? 근데 조용히 해야 될 말도 꼭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조금 정서적으로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센치해 보이나요?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제가 이제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의 문학적인 소질은 다 아버지를 닮았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 외형은 엄마랑 똑같아요. 근데 어릴 때 이제 여러분 엄마한테 괜히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아빠 지 애비랑 똑같다. 하는 짓이 지 애비랑 똑같다고 그러면서 냉정하고 차갑다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냉정하고 차갑게 군 사람은 딱 엄마한테만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조용히 예민하고 이제 사춘기 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조용히 얘기해도 될 걸 꼭 소리를 지르고 얘기하고 뭐를 시키면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은 걸레를 예를 들어서 빨아갖고 오라 그러면 그 걸레에 그냥 방청소를 해놨잖아요. 그럼 걸레를 샘에다가 팍 집어던지면서 다시 시키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수치심이었던 것 같아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아닌 것 같아요. 나만 미워한다. 남동생 둘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싸우잖아요? 그럼 저는 옆에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는 거예요. 왜 동생들 싸우는데 안 말렸냐. 저는 원래 수녀원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애는 둘이나 낳았어. 근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을 낳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녀원에 가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어때요?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다 봉사활동을 했고 남자를 보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돌같이 보고. 그러니까 제가 좀 예쁘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잘해주면 저를 꼭 이렇게 여자로 생각을 하고 막 다가와요. 그때부터 쌀쌀먹게 돼야죠. 쌀쌀먹게. 사무적으로. 나는 수녀원에 갈 거니까 접근하지 마. 그랬는데 저희 남편이 이제 6번 유형이에요. 저를 첫눈에 딱 보고 반해가지고 저를 자기 집에 데리고 간 거예요. 저는 자기 집에 데려가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갔고, 아무튼 이제 그래서 부모 말을 딱 한번 거역을 하고 조건보다는 사랑이 중요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거죠. 그래서 딱 정말 미천 두 쪽밖에 없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뭐 했어요? 예, 집에 데리고 갔는데 그런 얘기를 물어보시면 어떻게. 집에 데리고 갔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4대가 함께 모여 살던 집이었어요. 증조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고모들 막.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0남매인데 아버지가 셋째. 근데 위로 큰어머니들은 분가를 했고 그 대가족 속에서 제가 딱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젖을 먹여놓으면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안고 다니고 그래서 잘 때만 엄마 품에 있었대요. 어릴 때부터 순했대요. 제 이름이 그래서 순이잖아요. 그죠? 저는 순이. 이름도 안 줬대. 그냥 순해서 순이라고 지라고 그랬대. 그 정도로 순했대요. 근데 엄마가 울며불며 눈물 콧물 빠치면서 저보고 나쁜 년이라고 한 게 이제 남편을 엄청 반대했는데도 남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아마 반대를 그렇게 안 했다면
자연스럽게 헤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엄마 아버지가 딱 돌아왔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딱 나와서 울면서 저한테 무능력하고 못난 남자라서 미안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막 따졌어요. 한 번도 말대꾸하지 않았던 딸이, 더군다나 수녀원에 가겠다고 했던 딸이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 그래서 제가 뭘 그렇게 잘났길래 그 남자한테 함부로 하시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래. 결혼을 했죠. 근데 원래 이번 유형들이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에요. 그리고 사랑, 이제 다 필요 없다. 돈은 내가 벌면 된다. 미쳤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이 딱 시작이 됐어요. 시작됐는데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죠? 왜 결혼 안 하셨죠? 네. 결혼하면 분명히 선생님도 저처럼 하실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서 남편이 퇴근할 때가 되면 밥상을 딱 차려놓고 흰 에이프론을 딱 하고 기다려요.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 뚜벅뚜벅 와요. 그러면 싹 달려가서 안기죠. 안기죠. 고생했어요. 여보 고생했어. 누구씨? 왜냐면 분명히 연애할 때 이렇게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막 이렇게 안아주고. 근데 첫 번째 싸웠던 게 언제 싸웠냐면, 저는 이제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오자마자 저한테 같이 밥 먹자 소리도 안 하고, 저는 주방에서 뭘 하고 있는데 혼자 막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따졌어요. 왜 나한테 밥 먹자 소리 안 하냐 해서, 와서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늘 대접만 받던 마지인 6번이었고, 저는 늘 동생들이나 부모님한테 베풀었던 2번 장녀였어요. 그러니까 좀 비교가 되겠죠? 그래서 그날 저녁 때 각주시 하나가 다 떨어질 정도로 서러워서 막 울었어요. 저는 이제 이번 유형들이 좋을 땐 한없이 좋은데, 이제 어떤 이렇게 거절을 당하잖아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거기까지 소설을 쓰면서 작은 방에 가서 결혼 괜히 했어 이러면서 막 울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건 지나갔고, 이제 큰아이가 생기면서 굉장히 이제 아이들한테도 헌신적이었고 남편한테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둘째 아이가 97년생이에요. IMF 때 태어났죠. 근데 남편이 이제 직장마다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책을 많이 익혀주고 싶었는데 책을 사줘서 형편이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한 질로 책을 사줘야 되는 상황인데, 우연하게 삼성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비디오를 딱 보는 순간 그걸 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남편한테 그때 돈 54만 원. 엄청 비쌌죠. 그때 뭐 프레벨, 몬테소리, 삐아제, 삼성 출판사 엄청 많았어요. 근데 사주고 싶은 욕심에 10개월 된 아들을 들쳐업고 출판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출판사에서 뭐 할 일이 없을까요? 책을 사주고 싶은데. 그래서 남편 동의 없이 창작동화부터 시작해서 명작동화, 유희정까지 풀세트로 100만원어치, 아니 200만원어치, 그때 돈 200만원어치로 다 들여놓고, 그때부터 제가 일을 시작해서 지금 이날 이때 건 일을 네. 근데 이제 항상 10개월 된 저희 아들이 말을 굉장히 늦게 배웠어요. 그리고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알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10개월 때 그 아이를 억지로 떼어놨기 때문에 내가 정서적으로 교감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키울 때, 직장생활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한 번도 아이들을 밖에서 음식을 사준 적이 없어요. 돈가스 재료 타다가 집에서 빵가루 내가지고 만들어서, 큰아이는 등심 돈가스를 좋아하고 작은 아이는 어릴 때부터 카레 돈가스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카레 돈가스 좋아하는 아이는 카레가루를 한 번 더 묻히고, 그 떡이 먹고 싶다고 하면 찹쌀가루 빠다가 경단을 만들어서
빵가루를 겉은 벗기고 속은 해서 체에 거들어서, 그리고 결혼 10년 동안 아이들 돌베리를 다 집에서 했고 부모님, 시부모님 생신을 다 집에서 차려드렸어요. 직장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당연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 제가 그렇게 좀 삶이 좀 바뀌었냐면, 또 더 웃긴 건,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긴 하는데 직장생활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주말 되면은 아이가 좀 가끔 면 한 번을 먹잖아요. 근데 작은 아이는 꼭 짜파게티를 삶아달래. 큰 아이는 꼭 라면을 먹고 싶대.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무거나 먹어. 아니면 피곤하면 그냥 자겠죠. 근데 저는 냄비를 2개를 올립니다.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아이들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남편이나 아이들이 구겨진 옷을 입고 밖에 나간 적이 없어요. 네, 속옷까지 다 다려 입히고. 잠은 네? 얼마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직장생활, 제가 97년도부터 직장생활을 했는데 20년 가까이 입원 비용으로 세상을 살아가, 이제 집에서는 헌신적인 엄마였었고 아내였었고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무 다 퍼주고 순하게 하니까 저를 굉장히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맘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3번의 에너지를 엄청 의식적으로 끌어다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해갖고는, 제가 첫 달에 이제 출판사를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결근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맡아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아이를 맡겼어요. 그래서 저희 출근 복장은, 이제 저희 팀장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8번이었던 것 같아요. 영업사원은 스커트를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겨울에도 스커트를 입고, 제 출근 복장이 아이를 들쳐업고 기저귀 복장, 그 기저귀 가방에 이제 하고, 9시부터 근무가 시작하는데 저는 8시 20분까지 출근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 청소는 다 해놓고 난로에 물 올려놓고. 왜? 이제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고 오니까 다른 직원들한테 폐가 끼친다고 생각했다고. 근데 한 달 동안 영업을 하는데 책을 사란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거절도 많이 당하고 혼자 울기도 했는데, 한 달이 딱 지나고 사무실에서 울고 있는 아이를 보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영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2번은 없어. 집에 왔을 때는 2번인데 회사 생활을 딱 했을 때 완전 3번. 그래서 가장 최단기에 과장을 달았고, 제가 성과 과장이었고, 제가 가장 직원을 많이 거느렸고, 항상 제일 먼저 탑을 찍었고, 그래서 그때 월급이 제가 5,600을 탔어요. 그럼 얼마나 일을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두 밑창을 한 달에 2번 정도 갈았고, 집에 오면은 이게 2번째 발가락에 제가 좀 약간 기형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니까 이렇게 그게 발톱이 옆에 발가락을 찔러서 피가 이렇게 나고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이 저를, 애를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애를 업고 출근을 했잖아요. 어머님이 와서 밥 먹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도 밥을 안 먹고 올라가서 아이를 목욕을 시키고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 저는 5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고, 수도 없이 아이 머리맡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제가 이제 저의 꿈을 아이들하고 항상 공유를 했어요. 남편과. 엄마가 지금 너가 싫어서 너를 떼놓는 게 아니라 너한테 이러이러한 환경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했고, 아이들도 또 공감해 줬고.
그래서 정선 어릴 때 제가 엄마한테 투정을 한 번도 부린 적이 없었던 건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정을 못 부렸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2번이라는 걸 몰랐어요.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언제 제가 알게 됐냐면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저를 결혼을 반대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천 두 쪽밖에 없던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더군다나 97년도에 IMF가 겪으면서 통장 잔고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돈 20만 원이면은 생활비 4인 가족이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500만 원 아까 탔다 그랬죠? 근데 어디로 다 들어갔겠어요? 그 돈이? 시댁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저희 시동생이 약간 좀 망나니 같은 집집마다 그런 사람 하나씩 있잖아. 근데 다행히 저희 남편은 FM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30년 살았겠죠. 아마 이혼할 사유가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벌써 찢어졌겠죠. 근데 이혼할 사유가 없어.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명품백을 사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거. 예. 근데 어쨌든 그랬는데 이제 생활비를 아껴 쓰고 싶어서 친정에 못 갔어요. 그래서 기필코 성공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라고 했던 세월이 이제 25년이 지난 거예요. 자기도 애인데 애가 아니라 엄마 역할을 그걸 이제 친정용어로 어린 양육자라고 해요. 이번 유형들의 옛날 어린 시절 보면 대부분이 어린 양육자를 많이 겪어요. 아니면 자기가 양육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희생자가 된다. 이런 가정들을 많이 겪는데 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봉사하는 모습을 꾸준히 봐오면서 그것이 내가 나하고 관련된 일이고 이 일이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아주 거부반응 없이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나는 제일 저기 했던 게 뭐냐면 10대 때 20대를 살고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드디어 이제 저 만나서 50대 때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거예요. 나도 막 가슴이 막 베이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는 평생 내 삶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유형이었구나. 일찍 철이 들어요. 다른 사람이 뭔지 금방 알아들어요. 근데 딱 한 번 뭐 때문에 부모님한테 뭐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을 거역하가 그놈은 사람. 이 2번주의, 사람주의자. 그래서 조력가를 이제 사람주의자라고 돌려요. 이 사람 때문에 눈이 뒤집어요. 오늘도 이게 귀엽고 그 당시에 얼마나 예뻤으면 그 남편이 그냥 한마디에 반해가지고 집에 내려갈 정도로 쫄래쫄래 쫓아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결혼이 어떤 이제 형편성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동정 결혼은 아니에요. 이유들이 100%야. 이 사람은 안 된다? 우리 딸? 조디 씨 보내자. 근데 그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비슷하거나 아니면 무슨 조건이 맞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동정 결혼을 해버려요. 그래서 항상 내가 좀 도와주면 이 사람이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정말 아까 소름 끼쳤는데 아까 남편이 들어오는데 폴짝 안겨갖고 결혼 30년 동안 좀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제 5번 유형의 우리 그 처음에 애니어그램 공부할 때 심리학 박사였던 도홍찬 박사님 계세요. 심리학 연대 교수인데 이 교수님이 뭐라 했냐면 2번이 그렇게 내 생에 뭐 빛나는 뭐 일주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창정이 나와요. 임창정이 임창정이 2번 유형으로 나오고 사랑하는 와이프하고 이제 하는데 가난해. 근데 사랑하는데 김밥떡 사고 들어오는 이제 남편을 기다리다가 다 뛰쳐나와가지고 임창정한테 홀딱 안겨요. 그 영화를 같이 보는데 5번 유형 교수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 저거 미쳤네.